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하이스쿨은 미들스쿨하고 다를 것 같은데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른 걸 예상하지 않고 아이들이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은 혹하죠. 그래서 9학년 시작해서부터 12월까지 있는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감정 소모가 있습니다. 이거 다르구만. 이거 내가 이렇게 수업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시험 준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매일매일 해나가죠. 사실 그건 부모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 가는 뭐 시간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방 무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요즘 전부 교과서도 다 크롬북 이런 거 쓰니 이런 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가방 무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시간들 뭐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잘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눈치만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9학년 아이들한테 그 조언을 주라고 9학년 시작하는 신입생 학생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라고 11학년, 12학년 학생들한테 시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모든 그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하이스쿨 오면 달라. 아주 달라. 너네들이 생각했듯이 그렇게 쉽게 A가 나오지는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배우는 컨텐츠에 대한 스코프이 아주 많이 다르고 그레이드에 대한 스코프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운 점들을 아이들이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에 대한 스코프요? 성적으로 아이들의 Honors, AP 혹은 아주 쉬운 레벨, 칼리지 프랩, 우리가 보통 레귤러 클래스라고 그러죠. 성적 가지고 보통 이 수준들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다르게 배우나요? 결국은 문제 해결 방식이나 과목의 심화 수준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스쿨은 이런 과목들을 운영할 적에 학습 편차가 가장 적도록 하여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도록 하고자 할 겁니다. 이런 AP, Honors, Regular Class에서 다루는 과목들은 결국은 이제 같은 토픽을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문제 해결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심화 수준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각 과목들을 다룰 때 그 학생들의 학습 편차가 너무 크면 이 과목들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학업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그 학교 학생들의 과목의 수준들 혹은 이런 배우는 수준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낮은 수준의 수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학생들이 다른 정도의 학업 성장을 만들었을 땐 결국은 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점들을 안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홈스쿨이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부모님들도 흔히 있습니다. 근데 쉬운 데서 해서 점수를 A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쉬운 수준의 수업에서 A를 받는 거가 결국은 unweighted GPA에 뭐 4.0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낮은 수준의 수업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리고 쉬운 수준의 대학 가고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잡으로 잡 트랙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모든 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정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짜 박스바깥이 궁금하다면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플랜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꼭 짚어주고 싶은 부분들은 칼리지 프랩 클래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은 SAT나 혹은 AP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문제 해결 능력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워드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워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파트가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칼리지 프랩 클래스고 아주 길고 어렵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SAT의 고득점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나 AP라고 생각할 때 긴 문장제 문제가 필요로 하는 능력은 결국은 어떻게 인터프리트하나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해하나 그리고 어떻게 비하인드 미닝을 보나 하는 이런 능력들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칼리지 프랩 클래스에서는 충분히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SAT 시험을 볼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이 한 1200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런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많은 노력을 따로 해줘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AP 코र्스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 어떻게 칼리지 프랩 클래스에서 나중에 AP 클래스까지 가나, 칼리지 프랩 클래스에서 어떻게 SAT 고득점까지 가나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얼마큼 어려울지 생각해보고 계획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트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신입생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저 9학년 시작할 때 이런 트랙들이 정해지니까 얼마든지 그 트랙은 학교에 있는 그 40개월 동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얘기들이 있죠. 부모님들은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네가 알아서 잘해. 그리고 내가 배웠던 시간하고 또 네가 공부하는 시간들은 다르니까 너의 판단에 맡긴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의 일에 대한 오너십을 갖도록 하는 그런 앵글에서 주시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조언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조언들이 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어가 안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가 판단해야 돼. 아주 쉽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조언을 사실 포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우리의 삶의 지혜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택할 때는 언제나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리스크를 만들 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때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40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지. 이 얘기는 9학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배제하게 만드는 이야기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